바다에서 승객 100여 명을 태운 유람선이 좌초돼 10여 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오늘 저녁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과 어머니, 할머니 등 일가족 여성 3명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의 부분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협상을 타결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하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오전 홍도 해상에서 승객 등 110명이 탄 유람선이 좌초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와는 달리 해경과 주변 선박들이 신속히 대처를 한 덕에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5달 전 세월호 사고가 생각나서 많은 이들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가운데 유람선 뱃머리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구조에 나선 다른 유람선과 어선에 서둘러 올라탑니다. 오늘 오전 9시 14분쯤 승객들을 태우고 해상유람에 나섰던 박항수호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인근 어선 총동원령을 내렸고 박항수호를 뒤따르던 또 다른 유람선까지 합세해 9시 반쯤 승객 105명과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왜 물 들어온다 하는 사람도 있고 불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구명조끼 입으라고 막 하니까 구명조끼 입고 막 왕장했죠. 사고 당시 선원들은 당황한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위층으로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유람선이 해상 기암괴석인 만물상에 접근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멈춰섰다고 전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승객들이 넘어지면서 10여 명이 골절 등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 받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쓰러진 거야.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확 받으니까 그냥 확 나가 떨어져갖고. 박항수호는 지난 1987년 일본에서 건조된 27년 된 노후 선박으로 운항 허가 당시 안전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박항수호 선장 문모 씨는 당시 파도 높이는 1m 정도로 운항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사고 해역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으로 배가 밀려 암초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맥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난 기관장이 기관부 선원들에게만 탈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열린 세월호 재판에서 검찰은 사고 직후 기관장 박 씨가 기관실에 2차례 전화를 걸어 기관 부원들에게만 탈출 지시를 내리고 이후 기관실까지 이동해 함께 탈출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기관 부원들만 챙긴 것이 박 씨와 사적 관계에 있는 여성 승무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 씨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기관장 박 씨는 자신들만 탈출한 이유에 대해 경황이 없어서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배를 탄 경험이 없는 단원고 학생들도 사고 당시 침착했었다며 일축했습니다. 오늘 저녁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할머니와 딸, 소녀가 무참히 살해됐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치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들은 41살 권모 씨와 권 씨의 딸 13살 전모 양, 그리고 권 씨의 어머니입니다. 발견 당시 권 씨 등은 둔기에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참혹한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침대 위에 반드시 누워 있는데 내부로 얼굴이 가려져 있고 핸드폰 충전기 줄로 목이 조여져 있고요. 이들의 피살 사실은 전 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교사의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연락을 해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친구를 통해서 수소문하다가 경찰한테 저희들이 먼저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 양과 권 씨 그리고 외할머니 휴대전화 위치가 집 근처 기지국인 점을 확인하고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어 살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문이 잠겨 있고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 사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아파트 CCTV를 확보해 의심 가는 출입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산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성폭력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당시 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처가 피해를 가중시켰기 때문에 분명 책임이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제노역으로 무리를 빚은 허재호 씨가 공갈 사건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오늘 재판장에 섰습니다. 허 씨는 차명 주식 보유 등 비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자신을 협박해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 씨에 대한 공판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백 씨는 5억 원 외에도 50억 원을 더 받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돼 허 씨가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오늘도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가 부분 파업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갈 예정인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노사 협상을 타결지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파업의 수위를 높이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조와 2조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이틀 동안 각각 6시간씩 파업의 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 임금화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강공책을 선택하고 나선 겁니다. 기아차 노사는 이번 주말까지 공식적인 협상 약속을 잡지 못하고 있어 자칫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화 됨으로써 그 안에도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산업계에 큰 어려움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맏형격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성과급 300% 지급 등에 합의한 현대차 노사는 개선위원회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부분 파업으로 기아자동차는 광주공장에서만 1,900억 원에 이르는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같은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의 협상 타결이 기아자동차의 노사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김재균 전 국회의원과 서영진 전 전남복지재단 대표가 선발됐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임원 추천위원회가 면접을 통해 선발한 서영진 전 대표와 김재균 전 의원을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결정하고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윤 시장은 이번 주 안에 두 후보 가운데 신임 대표이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공석 중인 사무처장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황남 정보통신박물관이 조선대학교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전신기부터 위성 수신기까지 정보통신기기 4,500여 점이 전시되고 전시품 가운데는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원통형 추궁기 등 희귀한 기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소장품은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장황남 박사가 수집해 기증한 것으로 조선대는 오늘부터 박물관을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복지를 보장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주택 건설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공동체 주택 건설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오는 2019년까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별로 한 곳씩 모두 5곳에 공동체 주택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기존의 공폐가와 노후주택 단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재개발, 재건축 형태의 도심재생 방식을 벗어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주택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 구조개혁안은 2022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고 이를 위해 5개 등급으로 나눈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는 정원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 사립대의 경우 정원 감축 압박이 커지고 재정난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9시로 바꾸면 사교육비가 연간 1조 5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주선 의원이 의뢰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1조 4,6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